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따스한 봄 기온이 감도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 차이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맑겠지만 일요일 밤에는 울진과 영덕에 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민미경 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을 하루 앞둔 상쾌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영덕이 10도, 포항 12도, 경주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포항과 경주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약 8도가량 높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여보로 챙기셔서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따스한 햇살이 함께 하겠는데요. 낮 기온 23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밤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울진과 영덕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낮 기온 1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 12도, 경주와 울진 9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23도, 포항과 경주 24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두 1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5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에는 울진과 영덕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문화방송과 경북매일신문이 실시한 4.13 총선 막판 여론조사에서 포항 북구의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가 무소속 박승호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에선 오히려 박승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어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는 42.4%로 무소속 박승호 후보 39.6%보다 오차 범위 아닌 2.8%포인트 앞섰습니다. 그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6.2%, 정의당 박창호 후보가 3.3%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6차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에 머물렀던 김정재 후보가 처음으로 박승호 후보를 추월한 겁니다. 지역별로 김정재 후보는 용흥동과 양학동, 우창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선거구에서 박승호 후보를 이겼습니다. 성별별로는 남성에게는 김정재 후보, 여성에겐 박승호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에선 박승호 후보가, 40대 이상에선 김정재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에서는 박승호 후보가 45.6%로 김정재 후보 41.4%보다 4.2%포인트 높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의 지지도 역시 박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새누리당에선 김정재 후보가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에선 박승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59.3%, 더불어민주당 7.9%, 국민의당 8.9%, 정의당 3.7% 순으로 지난달 22일 여론조사와 비교해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3.6%포인트 빠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북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2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자동응답 전화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도내 최대 관심 지역인 포항 북구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새벽까지 포항 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4명의 후보가 공약 실현성과 새누리당 복당, 그리고 공천 과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기조연설을 통해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는 깨끗한 정치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포항 경제를 살리고 살맛나는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견제 세력이 생겨나야 합니다. 시민을 무시한 새누리당과 기득권 세력의 행포에 분노만 하지 마시고 저 오준기를 지지해 주십시오.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재벌이 가져간 서민들의 몫을 풀어야 골목 경제도 살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정의당은 정의롭지 못한 경제를 반드시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무소속 박승호 후보는 바로 복당을 하겠습니다. 복당을 해서 포항 발전과 또 우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 그리고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헌신하겠습니다. 박승호 후보의 복당 방침을 두고 김정재 후보는 박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당헌 당규상에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번 당 지도부에서도 이번 공천에 불만을 품고 나간 사람들은 절대로 복당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고위원 9분이 계신데 면밀히 보면 대부분이 다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한 분이에요. 서청원 의원도 그러고 김무성 대표원도 그러고. 두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1등 나가던 그 후보를 제껴버리고 여성 우선 공천이 됐다. 그걸 보면서 우리 김정재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의 공천은 좀 다릅니다. 저는 5% 지지율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10%도 아닙니다. 8년 시장한 박승호 후보님과 대등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가 공약한 영일만항 대후공단의 전기차 산업특구 지정을 두고 야당 후보들은 뼈있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포항에다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겠다 이런 것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도 사실 가집니다. 전기차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차세대 산업군으로서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 공약 미흡 여부도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공약집에는 이제 도심 재생 공약은 있으신데 지역 공약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북방으로 교역을 위한 항구인데 북방으로의 교역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 막혀 있습니다. 돈의 최대 관심 지역답게 토론 시간 내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경주에서는 어제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장날을 찾아 열띤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는 여당 후보인 자신만이 침체된 경주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며 다양한 공직 생활과 공기업 사장의 경험을 살려 글로벌 환경에 맞는 경주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모두 경주로 가져와서 우리 경주의 발전에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무소속 정종복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경주를 지키고 시민들과 동고동락해왔다며 힘있는 재선 의원으로 당선돼 새누리당에 복귀하고 다가올 대선에서 새로운 정권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종복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게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후보는 수십 년간 새누리당을 밀어준 결과 경제는 침체하고 지역의 인구는 크게 감소했다며 상전으로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새누리당이 독점해 오면서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시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싹쓸이 하면서 일자리를 못 만들어서 이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무소속 권영국 후보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껏 공권력과 권력에 맞서 싸워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와 서민이 주인으로 나서 재벌과 가진 자만을 위한 잘못된 정치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잘못된 권력, 잘못된 정치를 우리 노동자, 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바꾸어 냅시다 여러분.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막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총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는데 여야 무소속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전투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내가 가까운 그저 주민센터나 설치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내 시간에 맞게끔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됐는데 총선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돼 내일 오후 6시까지 대구 139곳, 경북 333곳에서 실시됩니다. 투표율이 선거 당일을 포함해 사흘로 늘어나면서 투표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됐던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투표율이 56.8%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기존에 부재자 투표하시는 분들 위주로 투표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또 홍보도 많이 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아마 투표율이 훨씬 더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은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20대 젊은 층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야당에게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새누리당은 안 그래도 지난 19대와는 다른 분위기 탓에 읍소 작전까지 펴는 등 더욱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죠. 조직 통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굉장히 지금 독려하고 있죠. 당 지지율보다도 떨어지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전 투표를 높이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율과 득표율 흐름이 본투표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여야 무소속 후보들이 사전투표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884개 협력기업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포스코는 경쟁 입찰 비율을 지난해 64% 수준에서 올해 75%까지 높이고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 지원과 성과 공유제 등을 확대합니다. 또 4,230억 원 규모의 대출 펀드를 조성해 시중금리 대비 1% 이상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800억 원은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도록 해 협력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도울 예정입니다. 울진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가 승인됨에 따라 1단계 사업은 오는 6월 착공해 2018년에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2019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후포 마리나 항만은 해양 관광을 비롯해 세관과 출입국 업무 등이 가능한 거점형 항만으로 사업비 553억 원이 투입돼 305척의 요트 등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됩니다. 수중 정밀 촬영 기능을 탑재해 3차원 해저 지형도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중 촬영 로봇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해저 100m에서도 작동이 가능해 다양한 해저 탐사와 정확한 지형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수중에 인공 어초가 설치되어 있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 앞바다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수중 촬영 로봇 사이클롭을 투입하자 로봇이 서서히 움직이며 해저 지형을 정확하게 촬영해냅니다.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성하자 복잡한 해저 지형이 3D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실제 수중 지형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중 촬영 로봇은 2차원 수준의 화질이 떨어지는 영상만 촬영할 수 있었지만 사이클롭은 하늘을 나는 드론처럼
전후 좌우, 상하, 어느 방향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전용 추진기를 장착해 거친 바다 속에서도 정밀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느낌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로봇은 정확하게 센서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정밀하게 촬영을 하니까 이제 특별한 문제 없이 저렇게 3D 영상이 구성이 되고요. 수중 로봇을 이용하면 센티미터 단위의 작은 수중 변화도 감지할 수 있어서 백화 현상의 확산이나 지각 변동 등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농축산식품 분야 예산 정부 신청 규모를 올해보다 70% 많은 1조 5천억 원으로 잡고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6차 산업,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지원, 직불제 사업, 종자산업 육성, 그리고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입니다. 또 국립녹색농업 치유단지, 생강 출하조절센터, 전통 발효식품 산업 지원센터 건립과 ICT 융복합 시설하우스 시범 사업은 올해 신규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신청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상승하던 농자재 가격이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소폭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복합비료 20kg 한 포에 11,150원으로 지난해보다 20%인 2,900원 내렸고 요소는 한 포당 9,100원으로 21%인 2,500원이 내렸습니다. 요즘 사용량이 많은 바닥덮기용 비닐값도 내려 길이 500m, 폭 90m짜리가 1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정도인 2,500원이 인하됐습니다.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가 어제 개막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500년 전 화려한 철기 문화를 꽃피운 대가야의 역사가 축제로 재현됐습니다. 대가야를 지키기 위한 박진감 넘치는 전쟁 액션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가야금을 모형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입니다. 실게 배우면서 가야금을 만드니 정말 재밌어요.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저희도 더 뭐 한 번 더 대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좋아요. 2016 대가야 체험축제는 대가야인들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14개의 연계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매년 주제를 달리합니다만 올해는 용사여 진군을 하라 이렇게 주제로 해서 대가야와 그리고 신라와 백자가 한창 영토 싸움을 할 시기에 그걸 컨셉으로 저희들 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 등 천여 명이 대규모 행렬을 펼치는 대가야 진군 퍼레이드가 토요일 오후 새롭게 선보이고 딸기 체험 행사 등 예년보다 더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주말을 하루 앞둔 상쾌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영덕이 10도, 포항 12도, 경주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포항과 경주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약 8도가량 늦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여보로 챙기셔서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따스한 햇살이 함께 하겠는데요. 낮 기온 23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밤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울진과 영덕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낮 기온 1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 12도, 경주와 울진 9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23도, 포항과 경주 24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두 1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5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에는 울진과 영덕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